6반은 27번까지 있는데 아직 7명 안 들어왔네. 7명. 자, 출석을 좀 이따 부를 건데 아직 안 들어온 애들 어서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준환이 들어왔네. 자, 한 명씩 들어오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갤럭시 A7 친구. 자, 아이디를 좀 바꿔줍니다. 안녕. 하이. 못하는 사람은 대체 과제를 해야 되겠죠? 대체 과제는 중간에 다른 친구들 뭐 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빼고. 자, 수행평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거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번 근거, 자기 주장과 근거, 2번이 다른 친구들 의견 듣고 요약하기, 3번이 소감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빼고 1번하고 4번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그거라도 해서 내야 되겠지.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네. 23명. 이번에 할당은 26명까지 돼 있구나. 반에 태인이는 구글 클래스룸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응? 구글 클래스룸에도 아예 로그인이 안 돼 있는걸? 반에 태인이? 가입을 하라 했는데도 안 들어왔네? 자, 이제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태인아, 너 이거는 들어오는데 구글 클래스룸 왜 안 들어오니? 응?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 그 초대를 안 받았더라 너? 과제를 제출을 못 하잖아 그러면. 자, 23명. 자, 들어온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처럼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랑 뭐 방식은 똑같은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요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알겠지만 이번 시간 주제는 일제의 국권 침탈, 어떻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 그에 대해서 또 저항하고 싸웠는가, 그거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 시기 때의 사건을 가지고 쌤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봅시다. 자, 조선이 어떻게 식민지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자, 일제 침략 과정을 보면 일본은 조선을, 한반도를 이제 자기 손아귀에 두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앞에 청일 전쟁부터 이미 한번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삼국 간섭이 있었고, 이 삼국 간섭이 러시아의 주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반감을 품고 결국은 러시아하고도 붙게 됩니다. 칼을 이제 들고 찌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혼자 싸운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 이 두 세력이 뒤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이 당시에 동맹관계였습니다. 보이죠? Alliance라고 되어 있죠. 동맹관계. 기념 우표예요, 이게. 자, 이 당시에 러시아는 사실 이 한반도 쪽에 진출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병력은 이쯤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에 빨리 병력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일본이 한참 막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철도가 건설이 안 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동을 하는 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 대한제국은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은 이 시기 때 조선에 이렇게 철도를 세우고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간섭도 점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군대를 보내서 일본 군들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 쳐들어오죠. 그러고 나서는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 당시에 일본한테 굉장히 많이 밀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승기를 좀 잡고 난 다음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외교 고문을 한 명 임명을 해요. 그 외교 고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인인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좋다라고 막 홍보하고 다녔어.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 그리고 뭐 차관, 뭐 이걸 빚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한제국을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채무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때와 함께 미국과 일본은 서로 협약을 몰래 맺는데 이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가스라고 이 사람이 테프트. 둘 다 이제 외교장관, 국무장관 굉장히 고위층인데 나중에 테프트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도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먹고 너희는 필리핀 먹자. 우리 이걸로 쌤쌤하자 라는 건데 이걸 다 받아들이죠. 영일 동맹은 두 번째로 한번 갱신을 해서 이 시기 때 영국은 일본과 또 다시 한번 손을 잡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선을 가질 테니 너는 인도를 가져가라. 우리 서로 쌤쌤하자. 나눠 먹자.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싸움은 일본의 이제 승리로 끝납니다. 일본이 그 결과로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이것을 트리티 오브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체결이 됐어요. 내용은 뭐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부터 한반도에 손을 떼겠다. 일본 네가 다 가먹어라. 자,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고 일본은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제국의 국권 한반도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권력 뺐느냐? 첫 번째가 이제 을사조약입니다.
외교권을 이제 박탈하죠.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도 지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통감으로 와서 조선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종은 이 당시에 을사한 의혹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제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사람들을 배 타고 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기차 타고 헤이그에 도착을 했어요. 헤이그라는 곳에 그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만국평화회의에 국제사회 지원을 얻겠다고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방문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권이 일본에게 있었고 사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조선하고는 이 당시에 대한제국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휘몰아쳤는데 고종은 일본에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를 했는데요. 이 순종이 즉위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뭐 벌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 지금 정리하고 있구나. 오, 굉장한데. 자, 순종은 이 시기 때 거의 일본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본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권한들을 하나둘씩 뺏어옵니다. 행정권, 임명권, 공무원, 임명권, 입법권. 그러고 나서는 또 군대도 해산을 시켜버리죠. 대한제국이 이제 군대도 없어져요. 사국권, 경찰권까지 뭐 세세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일본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1910년에 되면은 아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완전히 일본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한일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여기 가만히 눈 뜨고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그 저항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일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이 두 방향은 지금 당장 싸울 것이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방식이나 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의병부터 본다면 이 의병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사실 의병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일제의 침략 또는 간섭이 점차 심해질 때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자라는 것은 이미 단발령 때 그리고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국모의 옷을 갚자 해가지고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더 대규모로 의병이 일어나죠. 근데 초창기에 이 을미의병 때는 유생들 선비들이 중심이 됐다면 을사의병쯤 되면은 평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평민은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민 의병장이었습니다. 신돌석은 그 당시에 사냥꾼, 포수였습니다. 포수. 이런 사람들도 이 시기 때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웁니다. 자, 아까 군대 해산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했죠. 대한제국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정규 군인들이 이 의병에도 참여를 해요. 규모가 더 커지고 활도 세져서 연합작전을 펼치는데 서울까지 이제 진출을 한 거죠. 일본군하고 이제 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노란색 옷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이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대한제국 군인들입니다. 군인 출신들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가상의 설정을 한 건데 서울진공작전은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들의 화력이나 무력 전반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의병은 그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저항을 계속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전라도 지역이에요. 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본군을 괴롭혔는데 일본은 이 당시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의병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최후까지 항전한 이 의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의병들은 나중에 다 국외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피신을 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민영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을사조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고 저항을 했습니다. 파괴를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어요. 이완용, 뭐 이근택, 권중현, 뭐 이지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 또는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완용과 권중현 같은 사람은 칼 맞고 총 맞고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죽이겠다 또는 이제 제거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의열투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의 집단 또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일파나 일본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 자, 제일 대표적인 그 당시의 사건은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 아까 봤지만 이 사람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던 그런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갔다가 거기에 있었던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막 주먹을 때리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왔었단 말이죠. 총을 쏴서 결국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에 이제 사살을 합니다. 하얼빈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인데 여기가 보면 이제 세모, 네모가 있어요. 각각 이제 세모는 총을 쏜 곳, 네모는 총 맞은 곳이겠죠. 안중근은 이 당시에 이 법정에 끌려가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쏘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름 이제 근거가 굉장히 논리 정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도 엄청난 이제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사상범이라서 일반 잡범들하고 섞일 수 없다. 얘가 이 안중근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방도 배정받고 이 안에서 나름의 시간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글 자서전이라든가 또는 동양 평화론 뭐 이런 것도 쓰고 중간중간에 글씨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유목들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거. 최후의 장소는 이곳. 이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사형당하고 저기 이제 벽 건너에 아파트 세워지는 이곳에 아마 묻혔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방식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한반도의 항무지를 우리가 개간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 라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왕에는 조금 더 거기서 나아서 교육과 산업이 발전이 돼야 우리가 일본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다. 자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특히 나중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할 때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자, 이런 이제 계몽운동의 계열에서는 신민회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같은 분들이 주도돼서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그 앞에 단체와 다르게 비밀 결사했어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이 단체들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 국권이 우리가 빼앗겼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새로운 나라는 공화주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같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국권을 되찾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장기적인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본하고 맞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 기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군을 양성하겠다. 여기 보면 신흥무관학교 있죠. 여기 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독립군이 되고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 신민회하고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긴 해요. 자, 하지만 나중에 이 배고인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이 올가몬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얽혀 들어갑니다. 일본은 시민회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잡고 10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넣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시민회가 이제 결국 해체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저항 활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대한매일신보는 엄청난 그 비판적인 신문이었어요. 일본을 막 까고 뭐 욕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베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일본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대한매일신보의 활동 중에 유명한 것은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제국이 가졌던 빚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 일본의 진빚 이런 것들 때문에 간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빈혈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금연한 돈 뭐 이런 거를 바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런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수업할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수행평가 보면 글이 있습니다. 방금 쌤이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12시 5분까지 읽어보고 내가 만일 이 시대에 살았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국권 회복일까? 무엇을 하면 국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나름의 여러분들 판단 근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았다 생각하고 가정하고 나 같으면 의병에 하겠다. 의열투쟁을 하겠다. 아니면 시민에 참석하겠다. 국채무상운동에 뭘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근거를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와우, 진영이는 엄청 열심히 써놨네. (965-9342-4428님) 아이디 좀 바꿔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읽고 글 쓰는 동안에 쌤은 출석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민이 들어왔니? 강호민. 자, 응답하라. 호민아, 강호민. 네. 자, 네. 고석준, 석준이. 네. 오케이. 김민성, 네. 김민준, 네. 김서원. 네. 김원대, 네. 김재관, 네. 박신욱, 네. 오케이. 박용하, 네. 박태준, 예. 오케이. 오진혁, 진혁이 마이크 안 되는구나. 유동훈, 동훈이 안 들어왔네. 동훈이 친구 없니? 초대 좀 해줘라. 오라고. 윤영우,
윤씨 2명이었구나. 이승재. 승지도 없네. 승재야. 승재 친구 초대 좀 해줘. 없어? 이준혁. 네. 이중한. 네. 중한 목소리 조금 더 높여줘라. 크게 해줘요. 임근호. 근호 없나? 근호야? 네. 오케이. 정건희. 네. 정우재. 네. 조서현. 조서현 안 들어왔네. 조서현. 조서현. 조성우. 성우야. 목소리 안 들리네. 뭐 켜놓고 어디 갔어? 성우야. 성우야. 목소리가 너 마이크를 통해서 들린다. 어? 얘 어디 갔구나. 어? 마이크가 왜 이래 이거. 뭐지? 왜 쌤 소리는 들리는데? 자, 알겠어. 진효원. 네. 오케이. 한승수. 네. 어제혁. 여기도 안 들어왔나? 허준환. 네. 황준호. 예. 965-9342-4428님 누굽니까 도대체? 응? 누구니? 누구냐 넌? 아는 친구들. 동훈이, 영우, 승재, 서연이, 재혁이. 숫자 0호라는데요. 영우라고? 예. 왜 답이 없어 그러면? 아이디 좀 바꿔. 쌤이 바꿔줘. 뭐 나간 거야 방금?
태인아. 어, 승재가 들어왔다. 어, 그래, 성우야. 쌤, 그래, 마이크 목소리 해요. 들린다. 오케이. 네, 자, 과제 계속 읽고 쓰세요. 써보세요. 자기의 생각, 거. 자,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이제 조별 활동 갈까요? 뭐 답이 없으면 이제 조별 활동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랑 영우는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요약해서 적습니다. 자, 모든 회의실을 열었으니까 자, 각 조별로 랜덤하게 배치돼서 들어갑니다. 자, 다른 친구들도 어서 이동해 주세요. 조별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세요. 이동. 석준아, 태인아. 태인이는 쌤 답이 없구나. 쌤 목소리 들리니 너? 응? 로그인만 한 거야? 태인아? 친구는 어떻게 들어왔지 너? 근데? 응? 구글 클래스룸 가입도 안 했던데. 링크를 애들이 알려줬나? 태인아. 이거 켜놓고 딴 거 아니? 자, 쌤은 다른 조로 가서 활동상을 체크하니까 태인이도 이동하기 바래요. 안녕. 이조는 발표를 누가 먼저 해볼까? 얘들아. 눈치 게임 하고 있니? 아무도 왜 답이 없어? 발표 한번 해볼까? 네, 음. 어, 자,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잘 요약해서 정리해보세요. 주장은 일단 일병투쟁 A이고, 근거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다양한 전쟁으로 군사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도 몰아낸 대단한 전투력을 지닌 나라이고 일본이 강제로 군대를 해산시켜 일본투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일본투쟁을 더 크게 일으키고 전투력을 향상시킨 다음 일본에게 맞선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 보기 때문에 일병투쟁이랑 응투쟁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에요. 자, 다른 친구들도 잘 듣고 요약했으면 이제 또 자기 근거 또 발표해 보세요. 자,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다른 의견들 듣고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딴 데로 이동. 서원아, 네 차례. 서원아, 네 차례. 빨리 따봉을 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아니, 발표를. 따봉 보내지 말고. 어? 어? 마이크가 안 돼? 서원이 마이크 안 돼? 민준이 발표했어? 예, 발표했어요. 승수는? 제가 첫 번째로 해가지고 다음 서원인데 음, 서원이가 말을 안 하네. 부끄러운가 봐. 우재근 발표 한번 해볼까? 해야 되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뭐 별로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이. 니 같으면 그 시기 때 뭐 했을까? 그럼 나는 D 했고, 근거는 첫 번째는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니와 가락지를 내면서까지 국채를 갚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고, 자, 다른 그거들도 얘기해 보세요. 쌤은 다른 데 이동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일병투쟁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 그렇지 않나? 일병투쟁이 제일 아니 이게 근데 그래도 그래 얘기해 계속 해보세요. 진혁이 완전 정리 내가- 하고 있어. 나 같았으면 일병투쟁을 했었다. 아니 일병투쟁은 쌤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건이 잘 모르겠어. 네. 진혁이가 지금 정리한 거 봐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리했잖아. 지금 봐봐. 지금 맞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저항을 했잖아. 그러면 네 같으면 어떻게 예. 저항할래? 뭐 그냥 뭐 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항 방식 1 항일 의병, 저항 방식 2 의열투쟁, 저항 방식 3 예. 경제 방식, 저항 방식 4 국제보상운동 뭐 이런 거지. 의병투쟁. 의병 할 것 같아. 왜? 근데 일병투쟁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거를 그래 이제 약간 위험하면 그런 거를. 없지 않아 있지. 야, 진혁이는 이거 되게 잘 쓰는구나. 이 조에 감사합니다. 되게 도움을 많이 주겠다. 앞으로 이런 활동하는데 에이스가 되겠구만. 응? 그놈이 아니라고. 이런 것도 잘 받아 먹는 것도 능력이야, 얘들아. 그래, 이거 버스 잘- 태워줄 예. 때 또 이렇게 잘 타야지 이렇게. 이런 예, 보면서, 스님. 여기를 참고해서 일단 내 생각에는 오케이. 약간 알 것 같아.
진혁이는 그러면 의열투쟁이냐? 의견이? 아니면 그냥 요락을 해준 건가 이거? 신민아가 신민혜. 아, 이 다 나와 있네 여기에 신민혜도 있고. 다 나와 있다고? 오. 그래 다 있네. 우리가 골라서 하면 되네. 여기서 제일 보고 제일 괜찮은 걸로. 왜 그걸 네. 이제 진영이가 보냐고. 정리한 거 지금 쌤이 그 있는 글들을 한번 싹 다 정리했네. 쌤 수업한 거 방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 다 정리하고. 오, 진짜. 앞에 거는 뭐 필요 없고 그래. 항일 의병 좋아. 을사오적 암살 표적 뭐 이게 이제 의열투쟁이에요. 의열투쟁. 두 번째 거. 아, 이거 의열투쟁이네. 무조건 의열투쟁이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아까 신민혜였고 C였잖아. C. 을사오적. 거기서부터 국제보상운동. 일단은 이유 세 가지. 근거. 방금 썼던 거 잘 뭐 다 지워버리면 좀 아깝다. 그러니까 진영아 정리 잘 해놨는데. 응? 오케이. 이게 교과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순식간에 툭툭 쳤다. 응? 대단한데. 오. 오, 능력 있다. 쌤은 또 이런 요약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야. 그래. 대단해. 쌤은 또 다른 데 가도록 할게요. 네, 예. 수고하십시오. 인력 손실이 적고 오. 아, 신민아 위에 봐봐. 아. 진도 좀 나갔나? 예. 이조는 네. 어때요? 이조는 진도가 좀 나갔나? 나왔어요. 다 발표 좀 했어요. 네. 근데 민성이 다 했나? 민성이 했어. 아, 정리가 저 좀 지금 적고 있는데. 좀 덜 됐어요, 정리가. 오케이. 덜 됐대. 알았어. 안녕. 이조 발표 좀 했니? 예. 준호야. 세팅을 했어요. 준호 발표했어. 예. 여관이도. 네. 중환이도 했니? 네, 했는데요. 중환이 안 했어. 했는데요.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A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회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 활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이제 전체 발표를 한번 할 시간이 왔죠. 어떤 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 쌤이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본 것 같아. 아직도 소회의실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 나왔죠? 근데 애들이 왜 어디로 샜니 왜? 아까보다 숫자가 좀 줄었는데. 뭐 죄송할 게 뭐 있어. 서현이 뭐 안 한 거 있니? 아, 이제 왔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발표하는 거라도 잘 듣고 과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서현이는 들어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발표하는 거 듣고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뭐 시간 지나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자신의 주장과 근거 개인적으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발표를 듣고 다른 사람들 의견 교환하는 거 이거는 요 시간에 들어와야 할 수 있겠죠. 왜 소명밖에 없지? 어디로 갔지 애들이? 중간에 튕겼나?
분명히 쌤이 소회의실을 닫기 전에는 23명이었는데. 소회의실에서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의 자체를 나가버렸나? 자, 한 시간씩 다시 또 들어오네요. 오늘 우리가 했었던 부분 이제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수행평가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점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발표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저요, 아니면 발표하겠습니다. 손 등등. 발표할 사람 그 손을 아니까 쌤이 잘 모르겠는데 뭐 준호부터 먼저 발표해 볼까요? 예. 하면 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듣고 적으세요. 제 주장은 C이고 근거 첫 번째는 자신의 애국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 시위 등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교육을 해서 독립군들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단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민회가 갖고 있는 장점, 이것은 이제 양쪽 측면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의병투쟁과 계몽운동, 이 양쪽을 다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뭐 장점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준혁이 또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준혁이? 네. 음. 제 의견은 C고요. 근거 1은 신민회를 통해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설립하여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높였고요. 두 번째는 신민회 조직으로 태극서관, 오산학교 등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을 육성시켰고, 세 번째는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후에 나라 발전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준영이 같은 경우에도 신민회가 했었던 활동들을 얘기를 잘했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더 나을까? 왜 내가 이거에 더 끌리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답을 내면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왜 교육과 산업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좀씩 관점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 이유들을 써서 다른 사람들 주장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설득력이 생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또 발표 한번 해볼 사람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까? 발표. 영우 뒤늦게 들어왔네. 자, 발표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발표 점수 쌤이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응?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응? 우리 단상에 나가가지고 발표하는 것보다 그냥 읽으면 좀 더 쉽지 않나? 다른 친구들이 듣는 게 좀 부끄러운가? 발표해볼 사람? 발표하자, 발표 얘들아. 그니까 발표 안 한 애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효원이. 좋아. 저는 제 주장은 신민회고요. 먼저 대한매일신보 언론에 제보를 하여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국권에 대한 심각성과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무장투쟁이 아닌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후에 나라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각종 시설들을 설립하여 민족 단결의 교육에 힘을 써서 국민들의 단결력이 올라가 사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육과 산업. 이 반은 지금 C가 지금 대다수인 것 같아. 잘했어요. 자, 또 발표 한번 해볼 사람.
자, 중환이 한번 발표해 봅시다. 제 의견은 C이고 자, 목소리 조금만 높여줄래요, 중환아? 마이크 안 좋아서. 아, 제 목소리를 크게 의견은 하면 돼. C이고 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제력을 키울 수 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을 설립하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독립군을 훈련시키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 C네. 신기한데. 또 혹시 다른 의견이나 또 발표해 볼 사람? 발표해 볼 사람. 자, 재관이. 오케이. 재관이 발표 한번 들어봅시다. 제 의견은 A이고, 근거는 의병 활동은 이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정의로운 투쟁이고, 두 번째로는 의병 활동은 이제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어느 곳에서 싸울 수 있다입니다. 의병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넓게 판단했네요, 의병. 자, 초기 의병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만 한정 좀 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 되면 이제 의병장들 또는 의병 출신들이 독립군으로 바뀌면서 국외에서 특히 만주나 또는 연해주 지역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죠. 수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누가 한 명이 또 들어왔네. 원대, 아닌데 원대 튕겨 나갔던 거니? 왔다가 들어왔나? 사람이 늘었어. 누구냐? 우리 아는 사람이 동훈이랑 재혁이었는데? 동훈이랑 재혁이 왔나? 자, 혹시 또 발표해 볼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더 이상 없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행평가 우리가 4번에 걸쳐 가지고 했었는데 2번은 교실에서 하고 2번은 이런 이제 실시간으로 했죠. 오늘 했던 것도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소감 부분 쓰는 거 있죠? 소감 쓸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실시간 수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나마 생각을 좀 기록해주면 쌤이 좀 나중에 수업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또는 이제 좋았던 점, 또는 이제 개선할 점들,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주면 나중에 쌤이 또 이런 이제 줌이나 또는 그 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오늘 수업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주장과 근거 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요약하고 소감 쓰고 이런 3가지 간단한 활동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쌤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인터넷상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스킬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다음 주 수업 때 볼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